젊은 애들은 걱정 안 해도 돼. 나이 든 사람. 이제 두 행렬이 사상의 이제 일종의 합성인 거죠. 두 사상의 합성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는 것이 행렬의 계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점 xy가 행렬 A, B, C, D로 인해서 옮겨갑니다. 자, 1로 옮겨가면 그 다음 뭘까요? 뭔지는 몰라요. 뭔지는 모르고 그 다음 이쪽에서 1로 가는 행렬이 혹은 사상을 PQRS라고 합니다. 또 가면 뭐가 돼요? 우리가 찾고 싶은 것은 이 점이 여기로 갔을 때 그것을 한 개의 행렬로 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1로 가는 것은 이 점은 AX 더하기 여기 XY를 쓰니까 AX 더하기 BY가 되고 이 점은 CX 더하기 DY가 되죠. 그죠? 이 점은 이 행렬에 의해서 1로 가는 거죠. 그럼 이 점에 다시 이 행렬에 가해서 무엇으로 가는가 보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하면 PQRS AX 더하기 BY 여러분 좀 귀찮아하지만 절대 수학 계산은 귀찮아하시면 안 됩니다. CX 더하기 DY 계산하면 PAX 더하기 PBY 그 다음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QCX 더하기 QDY 그죠? 따라오세요? 그 다음 얘하고 얘를 계산하니까 RAX 더하기 RBY 더하기 얘하고 얘를 옆에서 계산하면 더하기 RCX 더하기 RBY RCX SBY 네. SBY 저기도 C도 SC RCX SBY RC가 아니라 SC RC 아니, 밑에서 세 번째고 RAX SBY SCX죠. S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거는 맞는데 세 번째요. SCX요. RAX 더하기 RBY 이거 맞는데? 네, 그건 맞아요. 아 SCX SCX. 그럼 우리 전략은 X, Y가 뭐로 가는지를 보는 거니까 X하고 Y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X가 여기 있으니까 PA 더하기 QC X 더하기 PB 더하기 QD Y 얘도 마찬가지로 RA 더하기 SC에 X 더하기 RB 더하기 SD의 Y 그죠? 그러면 이런 꼴로 나타내 주면 되니까 XY를 뽑아내면 PA 더하기 QC 더하기 PB 더하기 QD 여기 아니죠? Y니까 빼고 여기가 X가 되고 그래서 RA 더하기 SC RB 더하기 SD 그러니까 그게 되나요? 얘는 PQRS AB CD가 되고 이 두 행렬을 연속해서 연산했을 때는 이 한 행렬로 바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얘는 XY가
대부분 책이 계산이 있으니까 크게 뭐 따로 필기를 안 하셔도 됩니다. 저게 우선 낯설어요. 네. 이렇게 곱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그건 거고. 바로 앞에 간 거죠. 음. 바로 앞에 수업에서 한 거고 지금 이게 낯설다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그죠? 그게 아까 우리가 3, 4 뭐였죠? 2, 3, 3, 4 2x 더하기 3y 3x 더하기 4y라는 게 있을 때 수로만 표시하면 2, 3, 3, 4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xy는 어디로 갔는가를 생각을 하자는 거죠. xy도 한 점으로 본다면 그것을 표시를 xy로 점으로 표시를 하고 이렇게 쓰고 나면 얘하고 얘가 서로 같아야 되니까 여기서 규칙을 보면 아 이게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 곱하기 얘 밑에 되는 거는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해서 더하면 된다. 그 규칙을 반복해서 써본 거예요. 그래요. 하면 얘부터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다음 얘를 다시 곱해주면 혹은 사상 변화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끝에 두 번째가 저렇게 다시 풀 수가 있군요.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하면 xy는 그대로 두니까 얘하고 얘가 같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떤 규칙인데 이제 찾아보는 거죠. 얘하고 얘를 비교를 해서. 그래서 어떤 규칙이 있나 찾아보면 얘하고 얘를 곱한 규칙하고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 곱하기 얘가 여기 오는 거고 이제 그걸 외워야 되겠네요. 이제 외워야죠. 나 하고 나면 외워야 돼요. 그리고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 곱하기 얘 두 번째. 빨리 새로 하시면 돼요. 자, 그게 외우기 힘들면 지금 이 규칙이 이렇게 갔죠? 네. 그죠? 그럼 얘도 이렇게 가고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두 번째 할 차례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PQ, BD. P, B, Q, D. PBQD. 예. 우리 사이가 외우겠습니다. 예. 그 통상은 보통 행렬의 규칙부터 배워요. 두 행렬이 곱을 이렇게 규칙을 한다는데 그게 그냥 셈이 나온 게 아니라 행렬을 사상으로 봤을 때 계산을 하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아 그러면 행렬의 곱은 함수의 곱처럼 합성함수처럼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옛날 고등학교 이과 책에 행렬이 나올 때는 행렬 곱을 이렇게 정의를 안 하고 두 군데서 물건 두 가지를 샀을 때 가격이 합이 얼마냐 하면서 그냥 계산을 해줘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렵죠. 그러니까 행렬의 곱이 그냥 계산이 나온 게 아니라 사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나온 것이고 그다음 규칙이 나오면 그다음부터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서 외우신다고 했죠 제가? 100번쯤을 하면 외워집니다. 제대로. 행렬을 두고 쓰면 100번쯤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규칙이 한번 정해지면 우리는 그때부터는 자유자재로 써먹어야죠. 그건 마치 구구셈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오세요. 어떻게 외우셨어요? PAQC 뭐 이렇게 외우셨어요? 쓰면서 한 100번쯤 하는 거죠. 그 다음 이 행렬을 A라고 이 행렬을 B라고 합시다. 크게 써서 우리가 기호로 그럼 이걸 순서대로 쓰면 A, B로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이걸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도 쓸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 두 개가 같은가를 생각을 해봅시다.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 자,
얘는 이걸 먼저 사상을 취하고 그 다음 얘에 의해서 점이 움직이는 거죠. 얘는 이 사상에 의해서 점을 움직였다가 이것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죠. 이거는 밥을 먹고 약을 먹는 거고 약을 먹고 밥을 먹는 게 다르듯이 점을 움직이는 규칙이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을 수가 없어요. 이 규칙하고 이 규칙은 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는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행렬의 곱셈은 교환이 가능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렬의 곱셈이. 이것을 행렬의 곱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종의 합성함수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간단한 행렬이 있는데 이런 행렬을 생각해 봅시다. 1, 0, 0, 1. 왜 이래? 이런 행렬을 생각해 봅시다. 이런 행렬의 XY는 어디로 가죠? 그대로 가죠. 이거는 여전히 그대로 가죠. 그러니까 주어진 점을 그 위치 그대로 원래 있는 그 자리로 옮겨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엑소이가 XY라는 점이 이 행렬에 의해서 어느 점으로 가느냐 계산을 하면 계산을 해보세요. 네. 1을 x 더하기 그다음에 0y 0y x 그 다음에 0x 0x 1y 1y 네. y. 네. 그러니까 XY는 XY로 옮겨지는 거죠. 주어진 점을 항상 그 자리에 갖다 두는 거죠. 한동안 얘기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항등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등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항등행렬은 이거는 결과가 뭘까요? A겠죠? 원래 점으로 가서 그 다음에 A를 움직이는 것과 같으니까 아이가 뭔데? 한대행렬 이걸 안 써, 이걸 I라고 표시를 하고 안 썼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A가 되고 마찬가지로 A를 먼저 하고 I를 해도 A가 되겠죠. 마치 1처럼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을 항등원이라고 했듯이 곱셈에서 여기서도 행렬을 항등행렬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표기의 약속인데 우리가 지수를 2의 제곱이란 말을 2 곱하기 2라는 말로 하죠. 그죠? 혹은 2 곱하기 2를 이렇게 지수를 표기하잖아요. 그리고 2의 n승은 2의 n승이라고 2 곱하기 해서 n분을 한 거고 2의 영승은 뭐죠? 우리 1이죠. 지수법칙에서 마찬가지로 이 방식을 그대로 행렬의 표기법으로 씁니다. 그죠? 이 말은 행렬을 두 번 연속해서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A의 n은 뭘까요? n분한 거. A의 영성은 I가 돼요. 그냥 표기입니다. 표기. 저기 AI는 A를 이해하겠는데 네. IA는 그러면 어떤 점을 A에 의해서 보내고 네. 그 점을 I에서 보내면 A 보낸 것과 그 자리에 같죠. 얘는 점을 원래 있는 점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네. 아니 헷갈리는 게 아까 1001에다가 XY를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1001을 통과시키는 거잖아요. 그 10001에서 변환시켜주는 거죠. 변환시키면 XY다. 그냥 막 이렇게 뭐랄까 저게 I고 저게 A니까 그냥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그냥 하여튼 I와 A의 뭐 곱처럼 느끼면서 뭐 그러면 또 같은 값이 나온다. 그냥 이렇게 봤어요. 그럼 그걸 뒤집으면 X, Y가 앞에 나오고 1001이 뒤에 가서 아니요. 그렇게 원래 있는 그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이걸 일부러 쓰면 하나는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A, B, C, D고 네. 0, 1, 0, 0, 1이 되는 거고, 그죠? 네. 하나는 A, B, C, D가 되고 1, 0, 0, 1이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원래 점으로 보냈다가 이 얘를 보낸 거죠. 네. 얘를 생각해 얘에서 갔다가 네. 얘에서 가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잖아. 똑같이 가는 똑같이 가는 거니까. 아니 근데 앞에 지금 1001의 XY는 똑같이 XY가 된다 이 얘기 하셨잖아요. 맨 꼭대기에 네. 지금 쓰신 거. 네. 근데 그게 지금 아까 뭐 IA는 A다. A다. 그렇게 지금 그렇게 그거랑 같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 말씀하신 것처럼 밑에 건 네 개 있는 건 숫자 4개 있는 건 뒤집으면 둘이 값이 같다 뭐 그거는 보이는데 저 위에 1001 XY 얘는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뒤집는다는 게 뭐죠? 이게 지금 XY는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교환 AB와 BA가 같지 않다고 했는데 예. IA와 AI가 같다고 하니까 I인 경우에만 그런 거야. I인 경우. 예,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저 이 항등 행렬을 계산했더니 XY가 나온 것처럼 예. 요걸 지금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계산- 그것도 계산을 네. 하면 되죠. 계산해주면 지금 이해를 그러면 ABCD가 나왔잖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둘을 예. 순서를 바꿔도 ABCD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지금 저 위에 있는 예. 1001의 XY를 네. 계산을 했더니 XY가 나왔잖아요. 네. 그게 지금 그 I에다가 A를 곱한 그 상황인 거잖아요. 아니 이건 A를 안 곱했죠. A가 없죠. 여기는. 저거는 그러니까 그냥 XY는 계산을 그냥- 좀 해주시면 저도 확실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걸 계산하는 과정을 좀 보여주시면 그 행렬의 곱을 아까 어떤 뭐 사상을 먼저 취한다고 말씀하셨죠. 잠깐만요.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게 행렬하고 행렬 아닌 거를 지금 구분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는 점이고 이건 그거는 행렬이 어. 아니에요. XY는 정확히 말하면 뭐 넓은 의미 행렬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지금 그냥 좌표예요, 좌표. 벡터 그냥 네. 그냥 이거 그거를 저기 항등 행렬로 해서 그대로 나왔다는 얘기고 밑에는 그런 행렬들의 두 곱을 말하는 거죠. 자, 그쵸? 선생님은 그 계산을 상황을 해보자 못하시죠. 하는데 계산을 해보면 네. 똑같이 이렇게 하면 여기가 A, B, C, D가 나와요. 예? A, B, C, D가 나오는 계산을 해도 되지만 이것을 사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계산을 하지 않아도 그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걸 지금 설명한 거예요. 1001이라는 사상에 의해서는 점들의 위치가 변하지 않잖아요. 제자리 뛰기. 예. 그렇죠. 제자리 뛰어서 그 자리 가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 생각이 계속 이제 여러 군데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어떤 기하학적 의미, 사상의 의미로 보고 결과를 빨리 추측하는 방법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연립 방정식에서 시도는 했지만 연립 방정식을 풀려고 행렬을 만들었지만 그 행렬이 사실은 평면에서 평면으로 가는 점에 이동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XY가 두 개가 있을 텐데 XYZ 이렇게 변수가 세 개일 때는 뭐가 되죠? 3차원 공간에서 3차원으로 옮기는 거예요. 4개면 4차원에서 4차원으로 가는 거고. 그럼 이 표기법을 가지고 우리가 기억에 담고 그 다음 역행렬을 구체적으로 구해봅시다. 구체적으로. 자, A, B, C, D의 역행렬을 구한다.
그러면 우리가 뭘 구하는 거면 여기에서 어떤 행렬 PQRS를 했을 때 이 결과가 뭐가 나야 된다는 걸까요? 그러면 자 이해됩니까? 강백인율이 나와야 되나? 항등률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함수의 역함수를 취하며 항등함수가 나오듯이 행렬을 사상으로 봤을 때니까 항등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 0, 0, 1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일일이 써야 됩니다. 어떻게 써야 되냐? AP 더하기 BR AQ 더하기 BS CP 더하기 DR CQ 더하기 DS가 1, 0, 0, 1이 돼야 되는 거고 얘가 1이 돼야 되고 얘가 0이 돼야 되고 얘가 0이 돼야 되고 얘가 1이 돼야 됩니다. 그런 PQRS를 ABCD로 다 표현을 해줘야 돼요. 힘들죠. 힘들지만 그것은 1원 2차 연립 방정식이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난한 과정이 여기서도 안 하고 바로 답을 내주고 있어요. 10페이지에 그러면 우리가 이 행렬을 A라고 봤을 때 A의 역행렬은 AD-BC 분의 1에 DA-B-C가 된다. 역행렬.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역행렬이 존재 안 할 경우가 있어요. 언제겠습니까? 분모가 0이면 안 되겠죠. 그런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0이 아닌 조건 하에서만 역행렬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별한 의미를 가져서 특히 이것을 행렬식이라고 합니다. 이 특별한 의미에 관해서는 다음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뭔가가 이상한 게 있고 저게 0이 안 돼야 되는 조건이 있구나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저 행렬은 AD-BC 분의 D AD-BC 그렇죠. B 이렇게 되죠. 그리고 보니까 제가 그걸 안 썼는데요. 행렬 1001의 2배라는 것은 2002라는 것하고 같습니다. 왜인지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질문을 잘 하셨으니까. 이걸 안에 다 쓰기는 귀찮으니까 밖에서. 이건 지워도 뭐 책이 있으니까. 자, 행렬은 우리가 2차원에서 혹은 평면에서 평면으로 가는 사상 맵 혹은 변환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점이 n차원이면 그대로 n차원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대신에 행렬의 모양은 2x2 행이 두 개, 열이 두 개일 듯이 행이 n개, 열이 두 개로 바뀝니다. 여기 N개. 예.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계산은 A, B, C, D x, y를 ax 더하기 by, cx 더하기 dy로 했다면 이제 n 차원으로 우리가 확장을 한다면 a11, a1n, a1n, a1 이렇게 많이 쓰고 여기를 x1, xn개의 변수가 있고 이 곱의 셈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곱해서 더했듯이 순서대로 곱하고 더해서 나열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a11 x1 더하기 a1n x1 an1 x1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n 차원에 있는 점을 다시 n 차원의 점으로 바꾸는 변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대개의 규칙은 아까 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순서대로 규칙이 됩니다. 그러면 만일 이런 행렬이 곱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는 A, B, C, D, P, Q, R, S에서 우리가 두 행렬의 곱을 이렇게 순서로 곱해서 대했듯이, 그죠? 얘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순서로 각각의 컴포넌트끼리 대응되는 컴포넌트끼리 곱해서 더하면 됩니다. 그것을 행렬의 일반적인 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얘들은 행의 개수하고 열의 개수가 같죠? 똑같은 것을 정방행렬이라고 합니다. 다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다른 걸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적어도 이 클래스, 이 수업 내에서는. 행이 이게 1행, 2행, 3행 그리고 네, 1열, 열, 2열 열.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 굉장히 헷갈리죠. 군대 가서 맨날 그거 몰라가지고 깨졌잖아. 뭐 하고요? 군대에서 5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많이 해서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아까 2x2 행렬일 때는 역행렬이 나왔죠. 그 다음 질문은 이렇게 복잡할 때는 역행렬이 무엇이냐인데 아주 어렵습니다. 그럼 계산하는 아직도 여전히 어려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가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항상 존재는 하죠.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아까 있죠. 행렬식이라는 게 있죠. 행렬식. 네. 예. 행렬식을 일반화했는데 그 행렬식조차도 구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줬을 때 우리가 역행렬을 이 행렬을 A를 했을 때 역행렬이 AD-B AD-B분의 1 DA-B-C라고 하고, 그래서 역행렬을 하는데 표시를 이렇게 합니다. 표시를. 자, 이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함수의 역함수를 이렇게 표시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지수를 이것에 요거를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 지수로서는 이렇게 표시하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곱에 대해서 지수를 저렇게 표시하듯이 그건 약속입니다. 역행렬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저렇게 표시를 하고 나면
우리가 여러 가지 행렬의 셈의 표기를 간단히 할 때 굉장히 좋아요. 그럼 우리가 이 역행렬의 N개는 뭘까요? 역행렬의 제곱은 뭘까요? 우리가 궁금한 게 얘가 정말 말 그대로 얘가 되느냐, 그죠? 즉 지수법칙이 그대로 성립을 하는가 궁금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인가며 행렬 A 곱하기 A의 역행렬이라는 말하고 같죠. 그럼 계산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얘를 A의 제곱에다가 얘를 곱해보면 얘는 A 곱하기 A고 얘는 뭐죠? 이거죠. 정의에 의해서.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I가 되고 A가 되고 A가 되고 그다음 뭐 어느 쪽이든 I를 곱하는 거는 별 대세 지장이 없으니까 그럼 다시 A의 A 인버스가 되고 얘는 I가 되죠. 그럼 얘는 뭐죠? 얘는 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표기법이에요. 표기법이 우리가 곱셈의 지수법칙을 그대로 여전히 쓸 수 있는가 생각을 하면 계속 쓸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그리고 이 표기가 재밌는 게 A 곱하기 A 인버스는 우리가 표기법 지수법칙이 하면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죠. 수의 지수법칙을 그대로 쓴다면 그럼 이거는 A의 얘가 되고 저것은 I하고 똑같이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A 제곱하고 A 마이너스 1승의 1의 제곱을 왜 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위에 거를 증명합니다. A 마이너스 1의 제곱이 A의 마이너스 2승하고 같다는 걸 증명하려고 쓴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그 밑에를 왜 하셨냐? 이걸 증명을 하려고요. 증명을 하는데 네. A 마이너스 1승에 네. A의 마이너스 1승의 제곱은 정의에 의해서 이거죠. 네. 이게 아니라 이게 되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차례대로 계산하면 I가 되니까 얘의 의미는 얘의 의미하고 같고 얘는 얘하고 같다는 거죠. 선생님. 네. 행렬하고 역행렬을 곱하면 항등행렬이 되고요. 네. 두- 있다면 역행렬이 네, 있다면 한수와 역수를 곱하면 1이 되고 네, 1이 되잖아요. 그러면 함수와 역함수의 합성의 결과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이거죠. 네. 이거는 항등함수라고 이렇게 표시하죠. 함수함수. 네. 그냥 뭐 이렇게도 표시하고 일로도 표시하고도 그래요. 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노테이션 표기법이 일관성 있게 성립을 하는가 보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죠. 그런데 얘가 이렇게 되는가는 우리가 몰라요. 얘가 이렇게 되는가를 보려면 실제로 얘 A 제곱에 얘를 곱해서 항등함수가 나와야 얘가 역사상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역행렬이라는 것을. 선생님, 네. 방금 증명한 거는 네. A 마이너스 1의 A의 마이너스 1, 그러니까 A의 역행렬이죠. 역행렬의 제곱은 네. A 제곱의 역행렬과 같다는 걸 증명한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마이너스 1하고 2를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같다는 걸 보이는 그러니까 건 다른 차원인가요? 이거하고 네. 얘가 같으냐 묻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그렇죠. 같다고 묻는 거는 좀 지금 방금 증명을 좀 넘어선 얘기가 아닌가요? 자, 그럼 우리가 노테이션의 일관성을 위해서 네. 표기법에 의해서 여기에 A 제곱을 곱해주면 음, 여기는 I가 될 거고 여기에 A 제곱을 곱해주면 우리가 지수법칙 일관성에 의해서 얘는 이렇게 되죠. 네.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얘의 역함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에서 쓰는 지수법칙의 표기법이 그대로 행렬에서도 행렬 역행렬이 있다면 네. 그대로 우리가 편하게 써도 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너무 많죠. 맞습니다. 아, 뭔가 많죠. 이건 고등학교 때 행렬을 배웠던 사람과 안 배웠던 사람이 받아들이는 게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받아들이기 쉽고 행렬 안 배웠었던 분. 자, 그 다음 우리가 여러분 이제 일반적인 이런 행렬은 우리가 임의 행렬을 곱해줘도 얘 행렬에 변화가 없죠. 그죠? 이건 알아요. 그럼 얘는 원래 행렬에 곱해주는 그 작용 하는 일이 아무도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아까 행렬을 할 때 1차 연립 방정식에서 첫 번째 식하고 두 번째 식을 바꿔도 어떻게 변화가 없죠. 값이. 그러면 그 바꾸는 오퍼레이션이 행렬로서 무엇인가를 알아봅시다. 자, 이런 행렬을 한번 보세요. 이런 행렬. 0, 1, 0, 1, 0 그다음 0, 0, 1. 얘 첫 번째만 순서만 바꿔놓은 거예요. 그럼 이 행렬을 임의의 행렬에 곱하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한번 봅시다. 뭔가 복잡해 보일 때는 간단한 경우만 따지면 돼요. 간단한 경우는 2x2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A, B, C, D에 0, 1, 1, 0이라는 행렬을 곱해주면 결과가 뭐가 나오는지 봅시다. C가 나오고 D가 나오고 그 다음에 A, B가 나오죠. 그럼 이 행렬은 뭐죠? 주어진 식을 연립 방정식 식을 1, 2를 2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역할을 하고 이런 행렬이 있습니다. 또 K, 0, 0, 1 이런 행렬을 꼭 여기에다 작용시키면 가해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봅시다. 그러면 간단해요. 그냥 U2일 때만 보면 됩니다. 그것은 한식의 K배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한식의 K. 근데 한식의 K배를 해줘도 결과는 상관이 없죠. 그리고 더해주나 빼주나는 여기를 마이너스 1로 한 거하고 똑같죠? 빼주는 것은 여기 마이너스 1을 해주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1을 해서 더해주는 거죠. 자, 더해주는 행렬을 안 했구나. 그럼 더해주는 행렬은 얘를 여기에 더하는 거죠. 더하는 행렬이 K, K1 K, 문자로 K1 자, 이거는 하는 거고 K배 해주는 것보다 1제로 K1 이 행렬을 생각해 봅시다. 이 행렬은 가해주면 계산을 하면 A 즉 A B KA 더하기 C KB 더하기 B 자 되니까 이 행렬을 가해준다는 말은 1번의 행에 K배를 해서 2번의 행에 더해주는 거죠. 그죠? 그럼 빼주는 거는 그냥 이게 마이너스 1로 하면 되니까 크게 상관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연립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조작했던 거 행끼리 바꿔주거나 어떤 행에 K배를 해서 더해주거나 빼주는 거 그죠? 그것들이 얘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조작이.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연립 방정식을 풀기 위해 했던 조작이 사실은
어떤 특수한 행렬을 곱해주는 방법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저는 행렬을 기본 행렬이라고 그래요. 기본 행렬. 이런 건 다 기본 행렬이에요. 기본 행렬. 다 기본 행렬이고 표기를 뭐 E의 K로 합니다. E K, E R이라고 합시다. E R. 그러면 우리가 연립 방정식을 행렬로 표시했을 때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죠. 왜냐? 우리가 아까 A, B, C, D, X, Y를 우리가 값을 뭐 10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B1, B2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표시를 하면 이런 모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좀 간단한 표기법으로 일일이 숫자를 쓰기 싫으니까 이런 표기법으로 바꿔서 생각을 합시다.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아까 행과 열을 조작을 해서 조작을 막 해서 결국 여기서 뭐가 나왔죠? 1, 0, 0, 1, 0, 0, 1 x, y를 하고 여기 b1, b2의 새로운 값이 나와서 이것을 답으로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조작하는 과정이 이런 행렬을 곱해주는 거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느냐, 이 행렬에 무엇을 했느냐, 저런 기본 행렬을 많이 곱해서 A, B, C, D를 많이 곱해서 이쪽을 그러니까 여기다 행렬을 곱하는 거나 여기다 행렬을 곱하는 거나 똑같죠. 동시에 첫 번째 조작을 어떤 조작이 이루어지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E1이라는 걸 조작을 하고 XY가 되고 여기도 또 E1이라는 것을 여기에 조작을 해야겠죠. 그죠? 동시에 같이 곱해주면. 그럼 이런 조작을 쭉 해서 E1부터 R번에 조작을 해서 A에다가 조작을 해서 XY가 나오고 여기는 E1부터 R번에 조작을 해서 B의 새로운 값이 나오고 이 결국에 이 값이 뭐가 된다는 거죠? I가 된다는 거예요. I. 그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게 핵심인 것 같은데. 얘의 최종적인 모양이 1, 0, 0, 1 X, Y가 되잖아요. 그죠? 얘를 조작을 하고 E1을 조작하고 행과 얘를 바꾸고 어떤 상수를 곱해서 더해주거나 빼서 결과가 I가 나오게 만들고 나니까 그랬나요? 예. 그걸 이해를 딱 했지만 또 올라서요. 맨 마지막에 우리가 X는 얼마? X 아까 X는 20, 30, 40 뭐 어쨌든 Y는 얼마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이 꼴이 이걸 행렬로 다시 쓰면 뭐죠? 1, 0, 0, 1이잖아. XY라는 게 1, 0, 0이다 XY를 곱한 것과 같잖아. 그건 항등 행렬을 우리 그렇죠. 아까 최초에 우리 그 연립방정식을 하나 풀었잖아요. 네. 맨 처음에 네. 그게 결국으로 행렬식으로 나중에 나온 게 저 값이란 말, 저 표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은 과정에서 우리가 뭐 그 x를 없애기 위해서 곱하고 나누고 뭐 했잖아요. 그거의 하나 하나를 행렬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건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E1, E2, E3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여러 그 제가 궁금한 건 왜 저 항등 행렬로 이게 표현한 거냐? 결과 우리가 알고 맨 있는 마지막에 값이 결과. 저렇게 나와야지 값을 아니까 결과가 없어요. 저분께 방금 깨우치셨나 보다. 결과값이 저렇게 행렬식이 1, 0, 0, 1이 결국 우리가 나와야지. XY 값 구하는 건데 그게 네. 20이고 30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네. 그 앞에다 항등 행렬 표시를 해주신 이유는 행렬을 하나 안 하나
항등행렬이라고 표시를 해준 이유를 이제 이야기를 할 거라고요. 네. 이제 이야기를 할 거라고. 이 말은 여기에 이만큼 조작을 한 것이 결국은 항등행렬이 된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 기본 행렬들을 조작을 해서 가해서 항등행렬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기본 행렬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기본 행렬만의 조작으로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이 역행렬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얘들은 이 행렬의 역행렬이란 말이죠. 네. 예. 방정식 연립방정식을 푸는 아까 그 과정이 그렇죠. 그것이 행렬의 조작이고 그렇죠. 저는 기본 행렬의 조작 과정하고 같은 거예요. 같다. 예, 예.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근데 그러니까 저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고법을 이용을 할 때 보면은 항을 곱하기도 하잖아요. 곱하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게 다 그리고 또 항을 뒤집기도 하고 그게 다 기본 행렬. 그러면 그게 조작하는 무슨 규칙 같은 게 있어서 저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아까 계속 아니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한 이 조작의 방법이 역행렬을 구하는 방식하고 같다는 거죠. 결국은? 네. 결국은. 그렇죠. 계획이죠. 예. 방정식 역행률이 있어야만 구할 수 있어요. 예,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문제는 있는 걸 줘요. 있다고 만일 없다면 우리는 그런 거 어려운 문제는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럼 역행률이 없으면 풀 수 없는 연립방정식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그건 않죠? 평행이죠. 해가 굉장히 많거나 일단은 그런 거는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제가 그랬잖아요. 풀 수 있는 것만 먼저 생각을 하자고. 그러니까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프로세서가 사실은 역행렬을 구하는 방식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미 행렬이 주었을 때 역행렬을 구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x2일 때는 아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풀어서 저는 공식이 나왔는데 3x3나 nxn은 구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푸느냐? 기본 행렬을 조작을 계속해서 거기 1, 0, 0, 0, 1, 0, 0, 0, 1 나올 때까지 조작을 해서 그게 1, 0, 0 나온 것의 나머지는 역행렬, 그게 역행렬이 된다는 거죠. 행렬을 조작을 해서. 자, 그 말이 뭔가 하면 문제를 보면 알 겁니다. 연습 문제 1.8이 있는데 211 20 011 몇 페이지인가요? 11조. 아 11페이지요? 좀 불러주세요. 100 120 120 0011. 자, 이것의 역행렬을 구하라. 난감하잖아요. 이제 일반적인 공식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조작했던 방정식을 푸는 조작을 해보자는 거죠. 행렬에 대해서 빼고 곱해서 빼든지 해서 나머지를 0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대각선만 빼고. 그러면 얘를 처음 하는 것은 뭘 없애주면 되죠? 얘를 먼저 없애주면 되겠네요. 그죠? 1로 만들어주는 게 편하겠죠? 얘를 1로 만들어주는 건 뭐죠? 밑에서 이걸 빼는 거죠. 밑에서 이걸 빼는 행렬은, 기본 행렬은 뭐죠? 마이너스 자, 아까 이게 뭐였죠? 10K1이 K배에서 대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빼주려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3by 3이 되는 아, 3/3은 나머지는 그대로 두면 되는 거죠. 이렇게. 네. 잘 안 되나요? 해줘보세요. 아니요. 이거는 1번에다가 아까 어떻게 되었지 이게? 저 A12에서 10K를 하면 이게
D는 A, B가 그대로 되고 KA 더하기 C, KA 더하기 D니까 아니다. 우선 1을 살려두기 위해서 두 개를 바꿉시다. 두 개를 바꿉시다. 줄을 바꿔요? 예. 행을 바꿔요? 예. 행을 바꾸는 것은 0, 1, 1, 0라고 그랬죠. 그죠? 이것은 아래 위를 두 개 바꾸는 거라고 아까 했잖아요. 그런 애들을 곱해주면 그죠? 위아래가 1, 2를 바꾸는 거라고 했거든요. 이 행렬을. 아, 예. 그죠? 자, 써서 해봅시다. 1, 0, 0, 0, 1, 1, 0, A, B, C, D는 C, D, A, B가 되니까 행을 바꾸는 거예요. 01101. 예, 그러면 얘를 010, 100, 001을 211, 120, 011을 하면 이건 뭐가 되는 거죠? 바꾸는 거? 120, 211, 011. 자, 편하게 하나하나씩 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 전략은 뭡니까? 얘를 0으로 바꾸는 게 좋죠. 얘를 0으로 바꾸려면 여기다가 2를 곱해서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더해주는 거는 1, 0, 0, 마이너스 2, 1, 0, 0, 0, 1을 제로 곱해주니까 1, 2, 0 길지만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1, 0, 0니까 1이고 1, 2, 0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에 그다음에 이쪽은 제로 여기에 2배를 대서 2배를 해서 이걸 빼주니까 2배에서 빼주면 2배에서 더해주면 2는 4, 5가 되고 마이너스 4에서 이거 마이너스 3 아닌가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네. 2배를 해서 마이너스 2배를 해서 마이너스 3이 되고 2배를 해서 대주니까 1이 되고 그죠? 그 다음 맨 마지막은 또 2배를 해서 대주니까 마이너스 2배를 해서 대주니까 2에 마이너스 2. 아니요 지금 이건 아니에요. 001이지 않나요? 0, 1, 1이랑 그대로 들어가요. 0, 1, 1, 1 그대로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 또 조작을 해주려면 뭐죠? 거기까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애초에 예. 그냥 첫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행에서 네. 열이죠. 네. 첫 번째 열에서 세 번째 열을 빼주면 그냥 200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 나눠주면 100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 그렇게 이 구체적인 행위를 찾아야 되는 거죠. 역행위를 알려면. 기본 행렬을 계속 곱하고 있는 아니 그러니까 저 말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방법이 알고리즘이 여러 방법이에요. 한두 개는 아니죠. 예, 그러니까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서요. 저는. 그게 아니고 그냥 맨 위에 x부터 1로 만드는 게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신 대로 순서는 상관이 없고요. 근데 저걸 그러니까 할 때- 제 말을 들으니까 저기 첫 번째하고 세 번째를 연산 처리해주면 첫 번째 열에서 열이죠. 첫 번째 열에서 세 번째 열을 빼주는 연산을 해주는 게 훨씬 더 간단하지 않냐는 거죠. 그건 해봐야 되는 거죠. 0이 안 돼, 1이 안 되잖아요. 맞아. 아니죠. 아니 중간에 다른 칸이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몰라요. 그냥 한번 하나하나씩 해보면 결과는 같이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이게 이러면 어떻게 이거 118페이지 보시면은 이
답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빨리 이걸 보고서 그냥 가는 게 훨씬 더. 근데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여기다가 이건 이제 그 여기서는 뭘로 표현한 거냐면 가우스 조르단법으로 네. 그냥 그 손으로 사람의 머릿속으로 하는 순서대로 한 거고요. 이게 이제 선생님 여기다 이제 기본 행렬을 찾아가시면서 하는 건데 그 값이 변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값이 변하는 선생님 그럼 기본 행렬이라는 건 저렇게 다 이렇게 검증을 해보고 다 찾아야 되는 거죠. 1행과 2행을 바꾸는 기본 행렬은 이거더라 뭐더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도구로서 그걸 다 이렇게 쫙 그렇죠. 개발을 해놓고 그냥 적용시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결과가 10000010001이 나올 때까지 얘들을 계속 찾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행렬이 세 가지예요. 값수로법에서 위치 바꾸는 거, K배하는 거, 더하는 거 이 세 가지거든요. 그렇죠. 그 세 가지를 갖고서 이제 하는 거예요. 이 법에서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상수값을 얼마로 할 거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118페이지 보시면 나오겠지만은 그 상수값을 내가 뭘로 해서 갈 거니 이 단계를 쭉 풀어놓은 거예요. 그냥. 그게 꽤 긴 모양이죠. 8번 해서. 아 많이 했네. 그러니까 그런 행렬을 찾아서 이 기본 행렬들을 차례대로 곱하며 그 차례대로 곱한 것이 역행렬이 된다는 거고 다시 그 18개의 행렬을 계속 곱해서 우리가 답을 알아내야 되는 거죠. 그 과정이 118쪽에 있단 말이죠. 네, 여기 있어요. 118페이지 그런데 이제 행렬은 안 나와요. 그냥 여기는 이제 일반적으로 손으로 푸는 방법을 설명을 한 거고. 근데 여기는 이 부분은 이해가 전혀 안 됐어요. 역행렬을 구하여라.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냐면 나온 결과가 역행렬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그렇죠. 거기서 나온 역행렬은 제가 보니까 이렇게 구한 것 같네. 자, 약간 다른 생각으로 해봅시다. 자, 다른 아까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위치 바꾸기, K배 곱하기. K배 곱하고 더하고 빼고 세 가지예요. 사실은 두 가지죠. 더하고 빼고는 K냐 마이너스 K냐. 근데 이제 따라서. 이야기식이나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기본 개념이 좀 거기 이제 상수값이 몇 배를 곱하냐, 2분의 1을 곱하냐, 뭐 3을 빼냐 이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건 이제 무한 반복을 하는데 사실 이걸 찾아내려고 사람들이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기본 행렬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다르지만 결과는 같이 나옵니다. 감도 깊었는데. 네. 더하기는 예? 더하기 기본 행렬 어떻게 된 거죠? 더하는 거는 기본 행렬이 없는 거죠? 아까 이랬잖아요. 아까 K배에서 더한 것이 이렇게 됐죠. 예. 그러면 그냥 더하는 것은 K가 1이겠죠. K배해서 더하는 거고 K배에서 빼는 건 그냥 여기 마이너스 K를 해주면 되니까 일반적으로 행렬은 기본 행렬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연립방정식으로부터 출발했지만 연립방정식에서 탄생한 행렬은 우리가 어떤 맵으로 생각할 수 있고 행렬의 곱은 맵의 합성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합성 사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특수한 사상 중에 하나는 항등 행렬이고 그것은 항등 사상이다. 그리고 역행렬은 역사상이다. 역사상을 구하는 것은 역행렬을 구하는 것과 같다. 가장 쉬운 2x2일 때는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근데 2x2보다 더 가까운 게 더 간다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원바이원이에요. 원바이원이에요. 그죠? 원바이원일 때는 자 우리가 행렬의 곱은 이렇게 했잖아요. x, y. 그럼 원바이원일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시가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의 역함수가 존재할 경우는 a가 뭐가 아닐 때죠? 0이 아닐 때죠. 그 역행렬의 밑에 분모가 0이 아닐 때라는 거하고 거의 같아요.
괜찮습니까? 네. 그럼 이제 다시 나옵니다. 이런 함수를 우리가 함수는 무슨 함수라 그랬죠? 1차 함수라 그랬죠? 그 선형 함수죠. 1차 함수. 선형 대수란 말도 다 그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부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머리가 터진 것 같습니다.